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죠. 장자가 부인상을 당했어요. 와이프가 죽었어. 그러니까 혜자가 조문을 가니까 장자가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문 간 혜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노래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죠. 나라고 어째 슬프지 않았겠냐. 그런데 찰기시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찰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뜻이에요. 그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부인은 죽은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찰기시예요. 핵심은 찰기시. 그러니까 이 찰기시, 근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근원에 접근한 사람이 한 행동이나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뉴턴이 만유인력과 중력이라는 이론을 내놨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유인력과 중력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서 A냐 B냐 C냐 나누기도 해. 그건 마치 장자가 부인상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안 흘려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슬퍼하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아니라 줄기와 잎사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과 중력을 우리는 죽어라고 공부해요. 그런데 뉴턴이 만유인력과 중력이라는 이론을 내놓을 때는 뉴턴은 무엇을 가지고 내놓냐? 뉴턴은 무슨 찰기시를 했냐? 그거 뭐냐? 뉴턴한테는 이 세계 누구도 갖지 않은 비밀스러운 궁금증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저것이 어저께도 저기 있었는데 오늘 또 왜 저기 있냐? 아까 여기다 놔놓은 이 안경이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아직도 여기 있느냐? 이것이 근원이에요. 이것이 근원. 이 근원,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과 중력은 어디에서 나왔냐? 뉴턴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되거나 설명되기 어려운 내면의 어떤 부분이야. 고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이 작동한 거예요. 그 작동하는 그것을 우리는 궁금증이나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만유인력과 중력을 내놓는 거예요. 왜 장자가 계속 근원, 찰기시, 근원으로 돌아가, 근원을 봐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근원을 봐야, 네가 그 근원을 가져야 만유인력과 중력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만유인력과 중력을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산하는. 다시 말하면은 종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기를 원한다, 독립적이길 원한다고 하면서 만유인력과 중력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는 그 자유와 독립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가 진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어? 그러면은 비밀스러운 그곳을 가야 돼. 가야 돼. 네가 진짜 지혜롭고 싶어? 그러면은 건너갈 줄 알아야 돼. 무엇을 들어서 그것을 내면화해가지고는 큰 지혜에 이를 수 없어. 큰 지혜에 이루고 싶으면은 항상 다음을 생각해. 항상 건너갈 준비를 해. 그 건너간다. 다음을 향해 기울어진다. 하는 것이 근원이에요. 거기가 근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자유롭고 이것이 없으면 자유로운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종속적이라고 그래요. 종속적. 자, 독립적이다 하는 말을 능동적이다 하는 말로 바꿔도 돼요. 예,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를 분석하고, 우리가 근대라는 거 뭐냐? 근대는 뭐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시대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시대다. 그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그 근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현대적 인간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그 현대적 인간을 푸코는 능동적 주체라고 표시했어요. 능동적 주체.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내면화해가지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런 일을 했던 그 주체를 푸코는 종속적 주체라고 그래요. 종속적 주체와 능동적 주체, 좀 이렇게 촌스럽게 비유하면은 근대적 주체와 현대적 주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푸코의 뜻은 우리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능동적 주체, 종속적 주체에서 공통된 단어는 주체죠. 주체라는 거 뭐냐? 능동적 주체든 종속적 주체든 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자각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주체예요. 그런데 종속적이란 거 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보편적 혹은 사회적 혹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내면화해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했어. 그것을 나라고 생각했어. 자, 그거 뭐냐? 우리가 보통 하는 판단이나 행동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내면화된 우리가 공유한 어떤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유행 같은 거죠. 우리가 유행을 따르는데 그것이 이뻐 보여서 그것을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 옷을 입고 그 가방을 들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 가방을 들고 그 옷을 입어. 그런데 그 이쁘다는 판단이 너한테 나온 것이냐, 유행이 시킨 것이냐 하고 봤을 때는 유행이 시킨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어떤 그 부자들 모임에 가봤어요. 그런 모임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봐요. 거기 어느
부인들이 다 백을 듣고 왔는데 5명인데 3명이 똑같은 백을 들었더라고요. 3명이 똑같은 백을 들었어요. 3명이. H로 생각하는 숫자가 3명이 똑같은 백을 들었어.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3명이 똑같은 미감을 가졌느냐? 무엇이 그 3사람을 똑같은 백을 들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 그것이 당신이 아름답게 봐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답다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그 사람, 그걸 종속적 주체라고 한다.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그 정치적 견해가 당신 거요? 아니면은 당신 동네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지만 그 주체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인정되는 것을 내면화해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하는 주체.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 주체예요. 능동적 주체는 뭐냐?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 내가 내 아름다움을 말하고 내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사람. 내가 내 행위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 내가 내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 결정된 정치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된 아름다움을 내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름다움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 내 정치적 견해를 내가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능동적 주체라고 그래요. 장자 안에서 나오는 작회랄지 자유랄지 하는 이 자정하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능동적 주체와 관련이 돼요. 능동적 주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그러면은 그 능동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되는 길을 푸코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푸코는 뭐라고 하냐? 자기 배려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자기 배려의 기술. 자기를 배려하는 기술. 타인을 배려하거나 이념을 배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려하는 기술. 자기. 우리가 이 자기 배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작회예요. 작회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자기 배려의 기술로 능동적 주체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가? 왜 깨달아야 되는가? 왜 건너가는 내면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낭만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삶을 구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짜 큰 성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큰 성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동적 주체랄지 작회를 이야기하면은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적인 속세의 어떤 것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건 마치 창의적인 거. 창의적인 것. 이 세계에 없던 거예요, 되게. 이 세계에 없던 거. 이 세계에 없다는 말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모든 창의적인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비현실적으로 시작해서 현실화되고 그 현실을 확장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건너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모르는 곳까지 확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하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건너간다 하는 말은 지금 나의 이 세계를
나한테 해석되지 않은 그것까지 내가 확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친다. 그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알고 있는 이것을 나한테 아직 해석되지 않은 그 모르는 곳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넓힌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취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도가 철학을 공부할 거나 혹은 불교를 공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치 현실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현실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태, 지금 멈춰 있는 것이 부정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정을 통해서 그것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면되고 세련되어져서 세계가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거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가 철학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막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러고 물론 일부러는 아니지만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들을 비판하거나 풍요와 번영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이 오만 불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